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소드 오버로딩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은 한 클래스 내에 이미 사용하려는 이름과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어도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다르면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인데요. 이러한 메소드 오버로딩이 필요한 이유는 매개값을 다양하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메소드로 각기 다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소드의 이름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고 이름도 짧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메소드의 이름으로 또한 기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한다 그러면은 calculator라든지 calculation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 수식을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값을 다양하게 받아서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밑변과 높이를 받아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고요. 사각형은 밑변과 높이를 받아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삼각형과 같은 경우는 나누기 2를 해주기 때문에 실수를 받으면 되겠고요. 사각형은 정수를 받으면 되겠죠. 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값만 입력받아서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메소드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 또는 타입이 달라야 합니다. 매개 변수는 같고 리턴 타입이 다른 경우는 오버로딩을 할 수 없습니다. 오버로딩된 메소드들은 매개 변수에 의해서만 구별 가능합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인데요. 각각의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는 다 달라야 합니다. 다음처럼 이렇게 obj라는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이때 int char area 그래서 이거는 이제 int 값을 받아서 계산해서 반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이다. 그러면 이때 두 번째는 더블 타입을 할 때는 char area라는 같은 이름을 호출하지만 가로 안에 있는 매개 변수 값은 더블 값을 넣어주면은 두 번째는 더블 char area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float char area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char area를 호출하고 가로 안에 해당되는 인자값을 float 값으로 넣어주면은 세 번째 있는 이 float char area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이 obj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퀘어 테스트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수값을 제곱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int 타입의 char square고요. 매개 변수도 int 타입 a입니다. 그래서 이 a를 받아서 두 개를 곱하고 리턴하는 그런 함수 메소드고요. 그리고 실수값을 제곱하는 메소드는 더블 타입으로 되어 있고 매개 변수 또한 더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매스 테스트에서 이 해당되는 메소드를 불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char square에서 10이라는 값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int char square로 호출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obj.char square에서 5.5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더블 char square 더블 a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10 그리고 30.25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5.5 곱하기 5.2 30.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스 테스트로 해서요. obj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char square 10 그 다음에 char square 5.5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int char square를 호출하게 되고 두 번째는 더블 char square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다 이클립스를 켜주시고요. 파일에서 new 그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new 자바 프로젝트 창이 뜨죠? 그럼 프로젝트 네임에 math test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 네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finish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math test가 생기고요. 이때 이 math test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src가 보입니다. src가 보이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src 위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new 그리고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new 자바 클래스 창이 뜨고요. 이때 네임에다가 math test 똑같이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이 math test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public, modifying public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를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 main 함수가 붙습니다. 그리고 finish 버튼 눌러주시죠. 그러면 이제 mathTest.java가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에 필요한 코드를 적으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클래스 선택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스퀘어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는 public static void main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finish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퀘어 테스트 자바의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 테스트 자바 안에 보시면은 메소드가 두 개 있는데 오버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int 타입의 캘스퀘어, 더블 타입의 캘스퀘어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100 그리고 30.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소드 오버로딩을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사용하는 예 세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 오버로딩의 잘못된 예를 보시면 매개 변수 이름만 다르고 타입을 같이 쓰는, 그러니까 같은 타입으로 쓰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매개 변수의 이름이 다르면 메소드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이름만 다를 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메소드는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int의 char square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는 int a, int b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int의 char square에서 int x, int y 돼 있습니다. 자, 타입도 똑같고 매개 변수 타입도 똑같습니다. 이러면은 두 메소드는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뭐 int a, int b, int x, int y의 그 변수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것으로 취급이 돼서 오버로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메소드 오버로딩이 잘못된 예를 한번 보시면 매개 변수 값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지금 요 예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롱 타입의 캘스퀘어인데요. 첫 번째 그 캘스퀘어 보시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롱 타입의 A고요. 두 번째는 인트 타입의 B예요. 자, 두 번째는 롱 캘스퀘어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인트 타입 X, 두 번째는 롱 타입의 Y입니다. 둘 다 입력받은 매개 변수를 곱해서 리턴해주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자, 이때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럼 호출 시 매개 변수의 값에 의해서 호출된 변수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롱 타입의 A, 인트 타입의 B, 그리고 인트 타입의 X, 롱 타입의 Y이기 때문에 오버로딩으로 일단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cal 스퀘어 5,5 이렇게 호출을 하는 경우에 이게 왼쪽에 있는 cal 스퀘어를 호출한 것인지 오른쪽에 있는 cal 스퀘어를 호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그런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예입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의 잘못된 예 세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턴 타입만 다른 경우인데요. 이때는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가 일치하는 경우에 호출할 때 어느 메소드를 호출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요. int 타입의 char square 내 변수 매개 변수를 보시면은 int a와 int b입니다. 자, 두 번째 메소드를 보시면은 long 타입의 char square고요. 여기는 int x와 int y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가 완전 똑같습니다.
int a, int b, int x, int y. 그래서 어느 메소드를 호출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메소드처럼 생성자도 오버로딩 될 수 있는데요. 그걸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생성자의 매개 변수의 유형과 개수가 다르게 해서 같은 이름의 생성자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생성자도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고요. 매개 변수의 수와 타입이 다르면 여러 개의 생성자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처럼 생성자도 오버로딩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요. 자, 카라는 클래스인데 여기 생성자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카 해서 기본 생성자 모양이 있고요. 이때 기본 생성자를 안 써주면 기본 생성자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 카 써줬고요.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가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를 받는 그런 생성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링 타입의 메인과 인트 타입의 넘버. 이 2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 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버로딩 생성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 이그잼 4라는 그런 클래스인데요. 여기에서 그 메인에 보시면 new 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생성자가 없는 그러니까 생성자인데 매개 변수가 없는 그런 생성자를 C1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생성자로 C2 객체가 생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링 타입의 그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정수 타입 매개 변수가 있는 세 번째 생성자로 C3라는 객체가 생겼습니다. 자기 생성자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this인데요.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네임을 자동차, 숫자를 1, 2, 3으로 초기화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적게 되면은 자, public 카 해서요. this.name은 자동차, this.number는 1, 2, 3 이렇게 작성하면은 코드의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성자를 이용해서 코드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this 괄호로 시작을 해서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public 카 해주고요. 그 다음에 this 하고 괄호 안에 자동차 1, 2, 3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비슷한 코드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자, 다시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앞 시간에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자식 클래스가 필요에 따라 상속된 메소드를 다시 정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속에서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니멀과 캣이 있는데요. 애니멀이 바로 부모 클래스고요. 그래서 애니멀의 무브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상속받은 캣이 이 무브 메소드를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서 안에 다른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 무브 메소드를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자, 이럴 때 이거를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은 캣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에서는 say hello라는 메소드에 아무런 동작이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캣 클래스에서는 이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상속을 받으면서 지금 say hello에다가 프린트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야옹 2번 출력하게끔 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던 say hello를 자식 클래스의 say hello에서는 야옹이란 글자를 출력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캣 테스트에서 이제 이 캣 타입으로 캣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cat1. 그래서 그 다음에 say hello를 실행을 시켰죠. 메소드를. 이렇게 해주면은 야옹야옹이 출력이 되는데 자, 이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실행해 주시고요. 네, 똑같이 파일 앤 뉴에서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을 적어 주세요. 그래서 cat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캣 테스트 프로젝트가 생겼고 거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src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src가 보이면 src 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new 클래스가 생깁니다. 이때 이 클래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new 자바 클래스가 생기면은 여기에서 그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이 캣테스트라고 그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메인 함수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finish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캣테스트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코드들을 다 넣어주시는 거죠. 자, 이제 파일 하나로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애니멀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 애니멀을 상속받는 캣, 클래스 캣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캣 테스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줬죠. 예, 그래서 캣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ay hello를 호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옹야옹 두 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려면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반환형,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얘는 오버라이딩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클래스 애니멀 클래스에서 public void say hello를 해줬어요. 근데 이 메소드를 이제 캣에서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애니멀을 상속받은 캣에서 원래 애니멀에는 void 타입이었는데요. say hello가 여기서 int 타입으로 써줬습니다. 이거는 오버라이딩이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int 타입의 say hello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아닙니다. 자, 메소드에 보시면은 정적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있는데요. 이거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서 정적 메소드를 재정의 하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 객체에서 호출되느냐 아니면 자식 클래스에서 호출되느냐에 따라서 호출되는 메소드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애니멀의 정적 메소드가 it가 있고요. 여기 static 선언에서 it가 있고 그리고 이제 say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say를 또 캣이라는 이제 그 클래스에 보시면은 애니멀을 인스턴스에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it가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상속받아서 캣의 정적 메소드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줬죠. 그리고 say도 캣의 인스턴스 메소드 say에서 오버라이딩 해줬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인스턴스 메소드가 캣의 인스턴스 메소드 s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void main에서 캣 해서 mycat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 mycat을 myAnimal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럼 animal.it하고 myAnimal.say가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클립스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new 그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new 자바 프로젝트 창이 뜹니다. 여기 프로젝트 네임에 캣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캣 자바가 생기고요. 프로젝트가 생기고요.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클릭을 하시면은 src가 보입니다. 그럼 src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new 하고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그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new 자바 클래스 창이 뜨고요. 이때 네임에 똑같이 그 자바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이 캣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finish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cat.java가 생깁니다.
여기에 필요한 코드들을 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public class cat까지 돼 있는데요. 여기 extends animal부터 해서 쭉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new 또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class 해주시고요. 이번엔 애니멀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애니멀 클래스는 그냥 피니시 버튼, 이름 써주시고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애니멀.자바가 생기면은 여기에는 필요한 코드들을 다 적어주시고요. 저장을 다 해주시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애니멀의 정적 메소드 it, 그 다음에 캣의 인스턴스 메소드 say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메소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가지면서 매개 변수의 유형과 개수가 다르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오버라이딩은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가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버로딩은 메소드 오버로딩과 생성자 오버로딩이 있는데 둘 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고 매개 변수의 유형과 개수를 다르게 해서 다양한 유형의 호출에 응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 간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하고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가 하위 클래스로 상속되는 것처럼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도 하위 클래스로 상속되어 하위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런데 이 하위 클래스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위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한번 메소드 오버로딩과 메소드 오버라이딩 비교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자, 메소드 이름은 둘 다 동일하고요. 매개 변수는 메소드 오버로딩은 다릅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같아야 하고요. 반환 타입은 메소드 오버로딩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관계는 메소드 오버로딩은 필요 없고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필요합니다. 예외와 접근 범위는 메소드 오버로딩은 제약이 없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딩은 메소드 오버로딩에서는 호출할 메소드를 컴파일할 때 결정하는 정적 바인딩이고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호출할 메소드를 실행 중 결정하는 동적 바인딩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메소드 오버로딩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